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온라인으로도 개통할 수 있는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중으로 설치한 2단계 본인 인증 절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첫 소식 신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이모 씨. 지난해 9월 신청한 적도 없는 알뜰폰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누군가의 명의로 핸드폰 개설됐다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더 의심이 됐던 거죠. 통신사와 실랑이 끝에 받아낸 가입 서류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도용돼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만 있으면 1단계 인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씨인 척 알뜰폰에 가입한 사람은 2단계 인증까지 통과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2단계 인증은 알뜰폰 가입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팝업창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알뜰폰 업체 대부분에서 이 2단계 인증을 거쳐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에 이제 들어가서 뭐 로그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로그인한 이력이나 특별히 있진 않았어요. 누가 이 씨 대신 폰을 개통했고 어떻게 2단계 인증까지 통과했을까? 이 씨에게 넉 달 넘게 제대로 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던 업체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정보 탈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다 탈취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통신사에 들어가서 개통을 하면은 통신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탈취당했다고 하는 네이버 아이디는 이 씨가 평소 쓰는 아이디가 아닌 모르는 아이디였습니다. 해당 알뜰폰 업체는 인증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지난달 추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기 없이 개통, 5분 안에 개통. 알뜰폰은 인증 절차만 거치면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실명 확인을 합니다. 1단계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2단계 본인 인증을 통과하면 됩니다. KBS 취재 결과 이 2단계 인증이 비교적 간단한 해킹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개인정보가 일치해야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데 1단계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2단계의 개인정보가 다르더라도 둘을 동일인으로 인식하도록 해킹을 통해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면 알뜰폰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든지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1차 인증 정보하고 2차 인증 시에서 이제 바뀌어야 돼서는 안 되는 값을 조작을 해서 우회하는 공격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단계 인증 과정 해킹을 통해 알뜰폰을 개통한 다음 범행에 사용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에는 긴급대책회의까지 소집됐습니다. 경찰과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련 업계까지 참석했고 회의 결과 알뜰폰 가입 사이트 43곳에 대한 보안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가입하게 되면 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발급하는 데도 이용될 수가 있고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2차적으로나 3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는 상당 부분 조치가 진행됐지만 다음 달까지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비대면 개통 서비스에 대한 영업 정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500만 명 정도. 하지만 아직 정확한 해킹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여부는 휴대전화 가입 정보 확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회원가입 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인터넷 검색 URL 정보를 요구했던 KB 알뜰폰 리브엠. 정확히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 몰랐던 가입자들은 KBS 보도가 나간 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생활을 침범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쾌하죠. 저희가 민감한 부분을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고. KBS 취재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KB 리브엠이 확보한 개인 인터넷 접속 정보는 6억 6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가입자 한 명당 매달 100여 건의 정보를 수집한 셈입니다. 통신망 제공사의 거부로 세부 접속 주소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리브엠의 설명이지만 기존에 확보한 것만 갖고도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성적 취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접속 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해온 것은 분명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 YMC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KB리브엠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통신과 금융 간 융합 상품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KB리브엠이 통신 서비스와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동의가 돼서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KB리브엠은 논란이 일자 별도 동의가 필요하도록 지난 4월부터 해당 조항을 바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LG U+ 사용자 정보라며 지난달 인터넷에 공개한 목록. LG U+는 이를 통해 총 29만 명의 자사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중인 고객, 또 이미 해지한 고객의 정보가 포함된 거라고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알뜰폰 이용자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통 3사망을 모두 임차해 쓰는 이 알뜰폰의 경우 2,300명이 넘는 가입자 정보가 털렸고 최근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이 핀테크 업체도 이전 업체가 갖고 있던 500여 명의 정보가 LG U+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 회선망을 빌릴 때 고객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정보가 함께 유출된 겁니다. 통신망을 임차해 쓰기 때문에 고객 정보는 양사가 공동 보관하는 걸로 이제 보안 관리 약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29만 명의 정보 유출 고객 가운데 알뜰폰 업체 30여 곳, 19,0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허술한 보안으로 인한 피해가 내부 고객에만 그치지 않는 게 드러난 겁니다. 본인의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결된 정보를 통해서 유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 여부까지도 LG U+에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U+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킹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